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거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죠. 네. 저는 지금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중순입니다. 시간은 지금 9시 40분 정도 되었고, 차고지 대구는 대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고, 오늘 볼 차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이고 22년 8,000km 탄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4,400만원대입니다. 따로 영상 캡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렌트 이력이 있는 특이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매물들을 살펴보시다가 이제 오늘 이 매물로 정하셔가지고 지금 차를 보기에 이르렀고, 글쎄요, 이 전기차, 그러니까 모델 3, 테슬라, 또 나아가서 이 전기차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는 저기 거슬러 가면 예전에 GM에서 모델명을 모르겠지만 만들었었다가, 원래 이제 전동차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냥 배터리와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 이런 비교적 내연기관 대비 간단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만들면 간단히 만들 수 있겠지만, 물론 이걸 첨단화, 첨예화 시키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전기차는 역사가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고, 이제 거슬러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된 게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면 2010년도 2010년대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레이 EV를 소유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무려 급속 충전이 무료였던 시절에 레이 EV를 탔었고, 그 다음에 코나 EV 2대 탔었고, 그리고 볼트 2대 탔었네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좀 곁가지로 수소 전지, 연료 전지 차인 넥소도 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차량을 타왔었는데, 현재는 타고 있지 않죠. 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빠르게 손절을 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저는 전기차를 타지 않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배터리가 워낙 고밀도이고 고밀도 물질이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물론 저중심으로 차체 바닥에 쫙 이 바닥에 배터리를 위치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정감을 추구하고 안정감, 안전성 등등등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가 무겁습니다. 자동차는 어쨌거나 움직이는 물건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기동한다는 뜻은 마냥 안정적이기만 해서는 또 역설적으로 또 불리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가다 서다 회전하다 이렇게 하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마냥 안정적이다, 즉 무게래, 당연히 물질의 질량이 높을수록, 질량이 클수록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반작용을 시켜가지고 어떤 힘을 통해서 안정적인 것을 다시 이동시킬 때, 움직일 때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또 그 발생된 에너지는 또 다른 반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랄까요, 한번 안정된 걸 다시 움직이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움직인 물건을 다시 안정시키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어렵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무겁기 때문에 차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뭐 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만히 있는 것을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자동차는 기동하는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무거운 게 무겁다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겁다, 근데 이 무게가 와 이거는 좀 때로는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겁고, 그 무게를 저기 보통의 경우는 전기차가 아직은 친환경 그 다음에 고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가 보통은 에코 타이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그 에코 타이어로 다스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야 이거 차 좀 위험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아직은 야 전기차가 좀 더 경량화되면 차를 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전기차가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원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삼원계 배터리 뭐 혹은 인산철 배터리들이 아직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가 2세대, 3세대를 거듭하면서 이게 경량화를 꽤 하고 이제 그런 차가 나올 수 있다면 수소 전지차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손절,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요입니다. 전기차가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은 이런 하절기, 동절기에 죄송합니다. 동절기에 떨어지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즉 겨울에는 전기차가 배터리가 빨리 줄고 빨리 준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따뜻하게 해서 다니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 악순환의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같이 당일치기 장거리가 많은 사람은 더욱 그런 거 한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불편함들을, 단점들을 참고 탈 수 있던 원동력은 낮은 충전료 때문이었거든요. 경제성 때문이었는데 제가 전기차를 탈 때만 하더라도 급속 충전료가 150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50원 언저리였고, 그 다음에 완속 충전의 경우는 뭐 30-40원 정도 했나? 1kW당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렴했죠. 그래서 제가 야 여기서 충전 요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나의 시간의 기회비용에 대한 비용의 개념을 대입해 봤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순 경제성을 떠나서 이렇게 추운데 길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을 왕복을 했을 때 전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내연기관차를 타고 가는 것에 충전으로 인한 소요 시간이 최소 4시간은 더 걸리더라 하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 실제 저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거 뭐 길바닥에서
차라리 돈을 더 쓰더라도 빨리빨리 다니고 좀 따뜻하게 다니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손절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 곁가지로 이제 눈이 오는 날 새벽에 겨울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당연히 밤이니까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쌓이면 이제 내연기관과 달리 보닛과 저 헤드라이트 부분에 열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눈이 녹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쌓여. 내연기관 차는 보닛에는 보통의 경우는 눈이 녹아요. 따뜻하니까 보닛이.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그래 눈을 막 졸음쉼터에 들러서 일정 시간마다 들러서 눈을 쓸어내고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야 이거 할 짓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졸업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수소차가 조금 이제 경량화되어서 지금 내연기관 뭐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내연기관에 비슷하게 얼추 따라가는 공차 중량 정도를 가진다면 저는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요즘 뭐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서가는 1등 전기차 브랜드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이제 캔 통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자체 그런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뭐랄까 제가 그쪽 부분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냥 말 그대로 혁신이죠. 혁신을 가지고 온 차가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오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검수를 하는데 제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OBD 진단기라든지 등등 제약이 있긴 하지만 물론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자동차의 관리 차원에서의 이제 구매 가치, 청결도 혹은 사고 유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차량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다 보니까 외판에 도색은 보이거든요. 범버하고 특히 뒤쪽 트렁크 쪽으로도 뭐가 수리가 있는 것 같은데 통상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일지는 올라가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커피 좀 마시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터널은 굉장히 교통사고 잦은 구간이라 제동을 좀 미리미리 제가 뒷차한테 경고를 주면서 막히는 구간을 통과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6km 남았고요. 도착해서 차량을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 차고지 다 와가거든요. 이 건물인가? 여긴데? 응? 아, 저 빌딩 옆에 저긴가? 아무튼 차고지 다 왔습니다. 여기는 좌회전이 되나? 일단 직진을 해보자. 아, 여기네요. 여기. 오케이. 굉장히 크다. 여기 예전에 무슨 정비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차고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저
저와 함께 잘 살펴보시죠. 네, 여기는 예전에 무슨 사업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크네요. 여기 있네, 차가. 일단은 저한테는 베스트 장소네. 입점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판매자분한테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이제 복귀합니다. 차는 다 받고, 옆에 사장님이 계시고, 뭐, 여러 특성상 좀 제한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에 대한 제한이요. 아마 지금 뭔가 이사를 하고 계시나 봐요. 다른 매장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사라기보다는 확장해가지고 여기 하나 더 매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영상을 많이는 못 담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일단 전기차니까 주행거리가 이제 만 킬로를 안 탄 차임을 감안할 때, 뭐 구동계에 뭐 시운전은 밖으로 안 되고요. 안에서 타보라 해서 안에서 타봤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기능적인 부분도 다 잘 작동합니다. 제가 영상에는 다 안 담았어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주행과 관련된 부분, 등화류, 버튼, 뭐 열선, 공조, 오디오, 그 다음에 뭐 각종 버튼, 뭐 내비게이션 등 카메라 등등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그래서 새 차가 아니다 보니까 휠 키스나 수월마크라고 하기보다는 좀 약간 미세한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등은 있습니다. 문콕까지는 눈으로 봤을 때 없고, 그 다음에 뒷범퍼는 뗐다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특이점은 바로 우측 뒤 휀다였습니다. 우측 뒤 휀다는 부분 판금 도색을 했습니다. 누가 왜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의 품질로 보면 품질은 좋아요. 수리를 잘 해놨어. 근데 아까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말발굽 같이 생긴 그 판금의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왜 이게 생겼을까? 사고 때문은 아니에요. 휀다를 자르거나 뭐 등등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고 때문은 아니고 그것과 연관해서 범버는 탈착 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실내도 마찬가지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떨까? 4천만 원 넘게 굳이 저라면 그런 수리가 있는 차는 안 사죠.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성향을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저런 차를 안 삽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원래 저희가 7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왔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왔는데 저 부분을 고객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오늘의 주안점이자 쟁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많이 담지 못해서 죄송하고, 테슬라는 확실히 조립 마감은 일반 특히나 이런 GM차 뭐 혹은 유럽차, 현대기아 이런 것보다는 조립 마감은 떨어져요. 대신 소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실히 차가 곳곳에 좀 미국 감성 이런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행의 느낌은 약간 i30, 벨로스터 이런 타는 느낌, 통통통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승차감을 좋아해요.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약간 아이폰 느낌, 정말 저도 아이폰도 안드로이드 폰도 같이 쓰지만 아이폰 타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전기차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험이라는 적은 없었어요. 각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네, 최대한 꼼꼼하게 사진도 찍고 살펴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촬영보다는 보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족되는가, 그 부분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결정이든 고객님의 결정이겠죠. 저라면 안 삽니다. 네, 그건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